개막을 앞두고 한화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재훈이 손가락 골절로 잠시 이탈하게 된 것인데요. 다행히 정규 시즌에는 맞출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이 부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따로 있죠. 올해 36세, 시즌 종료 후 FA, 그리고 점점 커지는 체력 부담. 어쩌면 한화는 이미 다음 안방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화의 차세대 주전 포수는 누구일까요? 허인서일까요? 장규현일까요? 강한 어깨와 도루 저지 능력, 2군에서 4연타석 홈런까지 터뜨리며 장타력을 보여준 허인서는 가장 직관적인 카드입니다. 수비는 1군에서도 통했고 문제는 타격, 특히 컨택과 변화구 대응이죠. 이 부분만 올라오면 가장 먼저 기회를 잡을 선수입니다. 반면 장규현은 퓨처스 타격왕,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투수 리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경문 감독이 마무리 캠프에서 직접 확인한 카드라는 점이 변수죠. 감독의 성향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이 더 조용한 다크호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백업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최재훈 이후 한화를 책임질 안방마님을 가리는 시간이 왔죠. 이번 영상에서는 허인서와 장규현, 두 젊은 포수 중 누가 한화의 미래가 될 것인지 차세대 주전 포수 전쟁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재훈의 부상은 분명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이번 일은 단순한 전력 공백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최재훈은 올해 36세로 시즌이 끝나면 FA입니다. 지난해 WRC 플러스 130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지만 수비 지표는 커리어 로우였죠. 체력 부담과 에이징 커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팀의 주전 포수이고 경험과 리드는 한화에서 대체 불가 자원이죠. 그러나 프로 구단은 감정이 아니라 준비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한화는 최재훈 이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문제는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는 거죠. 그동안은 이재원이 백업으로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2시즌 동안 170경기 가까이 나서며 주전의 부담을 나눴죠. 하지만 이제 이재원은 플레잉 코치로 전환됐습니다. 사실상 1군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화의 다음 포수는 누구입니까? 단순한 제2포수가 아니라 최재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안방마님입니다. 지금부터의 경쟁은 단순한 백업 싸움이 아니라 세대 교체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허인서와 장규현이 서 있습니다. 한화의 차세대 안방마님 경쟁에서 지금 가장 앞에 서 있는 이름은 허인서인데요. 이유는 분명하죠. 수비가 이미 1군에서 통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강한 어깨와 빠른 송구 동작으로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1군에서도 도루 저지 능력은 확실히 보여줬죠. 포구 안정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포수는 결국 수비가 기본인데요. 이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허인서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파워입니다. 지난해 퓨처스에서 42경기 타율 2할 8푼 8리 9홈런, OPS 0.917을 기록했고 특히 4연타석 홈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잠재력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포수 포지션에서 이 정도 장타력은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다만 문제도 분명한데요. 1군에 올라왔을 때 컨택이 무너졌죠. 변화구 대응이 확연히 떨어졌고 타이밍이 흔들렸습니다. 공을 맞히지 못하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번 시즌 허인서의 과제는 단 하나, 컨택입니다. 성구안과 변화구 대처 능력, 이 두 가지만 올라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수비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파워툴도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컨택이 붙는 순간 한화는 공격형 차세대 포수를 얻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최재훈이 잠시 비운 자리, 백업 경쟁이 열리는 순간 허인서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고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죠. 허인서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카드라면 조용히 판을 흔들 수 있는 이름은 장규현입니다. 이 선수는 화려한 한방보다는 밸런스가 강점인데요. 지난해 퓨처스에서 4할에 육박하는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왕을 차지했죠. 포수 포지션에서 이 정도 컨택 능력은 흔치 않습니다. 단순히 몰아치기 성적이 아니라 꾸준히 맞춰내는 유형이죠. 그리고 수비 역시 평균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송구 정확성, 투수 리드, 경기 운영 능력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는 선수죠. 무엇보다 변수는 김경문 감독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본인이 직접 보고 확신이 서야 기용하는 스타일인데요. 장규현은 마무리 캠프에서 이미 눈도장을 찍었다는 평가가 있었죠.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감독의 신뢰를 먼저 얻는 쪽이 결국 기회를 더 많이 받습니다. 허인서가 파워와 수비에서 눈에 띄는 카드라면
장규현은 안정감과 밸런스로 밀어붙이는 카드죠. 차세대 주전 포수는 단순히 홈런을 치는 선수가 아니라 투수진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읽을 수 있는 선수여야 합니다. 그 조건에서 장규현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물론 아직 1군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변수인데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보여준다면 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죠. 이번 시즌은 단순한 백업 경쟁이 아닙니다. 허인서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장규현은 안정감으로 맞섭니다. 결국 김경문 감독이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한화안방의 미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박상원이죠. 1군 경험만 놓고 보면 이들 중 가장 많습니다. 통산 200경기 이상을 소화했고 한때는 차세대 포수 후보로 기대를 받기도 했죠. 퓨처스에서는 꾸준히 좋은 타격 성적을 냈고 수비도 기본기는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한 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1군에서 기회를 받아도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 부족했죠. 어느새 30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유망주가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솔직히 이번 시즌은 박상원에게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허인서와 장규현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또다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트레이드든 정리든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강한 동기부여가 걸린 시즌이기도 합니다. 경험이라는 무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포수들이 긴장하는 순간 경기 운영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죠. 결국 한화안방 경쟁은 2파전이 아니라 3파전입니다. 허인서의 파워, 장규현의 밸런스, 그리고 박상원의 경험. 이 셋 중 누가 먼저 확실한 신뢰를 얻느냐가 이번 시즌 초반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경쟁은 단순히 제2포수를 뽑는 과정이 아닌데요. 최재훈의 체력 안배를 돕는 백업을 고르는 문제도 아니죠. 한화의 차세대 주전 포수를 정하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허인서는 수비 안정감과 장타력을 갖춘 카드입니다. 컨택만 올라오면 공격형 주전 포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이 있죠. 반면 장규현은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고 감독 스타일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는 안정형 카드입니다. 폭발력보다는 꾸준함, 화려함보다는 신뢰를 주는 유형이죠. 박상원은 경험을 앞세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결국 선택은 김경문 감독의 몫인데요. 공격적인 전환을 택하느냐, 안정적인 운영을 택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릴 겁니다. 최재훈 부상은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한화안방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작점이기도 하죠. 이번 시즌 한화의 주전 포수 전쟁은 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재훈의 뒤를 이을 한화의 주전 포수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